버핏의 포트폴리오가 업데이트 됐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또 한번 버핏의 뷰를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인데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버핏이 애플을 팔았다, 이제 많이 던져가지고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조금 판 겁니다.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 중에 만 원치 매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1000만 원치 들고 있었는데 10만 원치 팔면 테슬라에 대한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다만 버핏이 한번 팔기 시작하면 좀 분할 매도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앞으로 추가 매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라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워낙 버핏이 애플의 지분도 크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향력도 크다 보니까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버핏이 애플을 좀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전히 버핏은 애플을 50% 가까이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그리고 역시 버핏답게 포트폴리오 변화가 크게 없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에너지 주식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쉐브론이라고 하는 에너지 주식과 옥시덴탈이라고 하는 에너지 주식을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눈에 띄고, 그리고 여기 제가 업데이트 해놨는데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줬기 때문에 자산 규모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에 역시 10% 정도 늘어났고, 지난 분기에 포트폴리오가 52개 종목이었는데 41개 종목으로 종목수를 좀 압축하는 모습입니다. 탑10 비중도 88%에서 92.9%로 좀 더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10등까지만 보여드렸지만 지분이 작은 주식들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좀 애매한 것들을 좀 쳐내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하진 않고 계속 현금을 좀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팔아가지고 에너지 주식들 조금 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놔두는 모습인데, 약간 공격적으로 매수는 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애플 조금 판 거, 에너지 추가 매수한 거,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거는 건설주를 전략 매도한 거, 요거 좀 눈에 띄더라고요. 닥터 호튼이라 그래서 지분이 크진 않은데 버핏이 지난 분기에 미국 최대 건설업체 닥터 호튼을 매수해가지고 지분 1% 넘게 사가지고 버핏이 건설 경기, 주택 경기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았는데 이번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한 분기 만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단기 매매가 돼버려가지고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다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지는 좀 판단이 이른 것 같지만 요게 큰 변화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이거는 버핏이 언제 애플을 사고 팔았는지인데, 왼쪽부터 보시면 버핏이 2016년 1분기부터 애플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집중 매수하기 시작해요. 3년에 걸쳐서 매수합니다. 2016, 17, 18 3년 동안 계속 매수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30% 빠졌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쭉쭉쭉쭉쭉 매수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약간 매도로 기운 거 보이시죠? 약간 2018년에 매도, 19년에 매도, 20년에 매도, 그러니까 약간씩 이미 굳이 말하자면 애플을 대량 매수하는 시기는 갔고, 버핏 입장에서 약간씩 지분 정리를 조금씩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버핏이 애플 보유한 게 8년이고요. 5배 수익 났거든요. 그러니까 버핏 입장에서는 뭐 조금, 물론 명언 중에 버핏이 10년 보유할 거 아니면 단 한순간도 보유하지 마라 그랬지만 버핏조차도 10년 약속은 잘 못 지킵니다. 이미 뭐 한 3년 샀다가 4년, 5년 차, 6년 차부터 쭉쭉쭉 팔고 있긴 한데, 그래서 혹자분들은 이제 애플이 성장성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버핏이 정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시던데, 개인적으로 그건 좀 기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추측 이유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애플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시총이 역전됐기 때문 아니냐? 이거는 시점이 안 맞습니다.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등을 한 건 올해 얘기고 버핏이 애플을 판 건 작년 4분기입니다. 시점이 안 맞죠?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이유 없이 일부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실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제 또 3번, 혹시 지금 버핏이 새롭게 매수하려는 투자처를 발굴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버핏이 뭔가 사모으기 시작했다는데 지금 증권거래위원회한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대요. 요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죠. 버핏이 애플 던지고 이제 슬슬 다음 먹거리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공개를 안 하니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일 보수적으로 보자면 그냥 버핏 스타일이라면은 지금 은행들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은행을 사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공개되면 막 급등하니까 시장 교란을 하지 않는다는 의도에서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이제 혹자분들은 버핏이 혹시 많이 빠진 반도체라든지 AI 시대에 와가지고 애플 대신 기술주 하나 산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추측하시는데, 버핏은 되게 이 가치평가를 올드하게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PE 관점에서 10배, 20배 이런 올드한 주식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AI나 뭐 테슬라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애플 위기론도 나오고, 이제 버핏이 애플 좀 던질 거다 계속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지 펀드들도 올해 부진한 애플 쪽에 많이 하락 베팅을 해놓은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애플 쪽에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해 빅7 수익률 중에
이렇게 테슬라, 애플, 알파벳이 좀 부진하죠. 아무래도 AI에 특별히 호재가 지금 작용되지 않고 있고, 그래가지고 기술주 분석의 대가 댄 나일즈라는 분도 이번 주에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여기 4개는 추가 매수하고 롱 베팅하고 여기는 숏 베팅, 하락 베팅하고 있다라고 아예 포지션을 밝혀버렸죠. 그러니까 달리는 말은 더 사고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아무래도 헤지펀드 지금 대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안 좋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알파벳, 테슬라가 이런 포지션, 그러니까 자금적인 수급 측면에서도 매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던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조심스럽게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이 잘 나갈 때가 있고 애플이 좀 부진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애플 부진 시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도 횡보장이 엄청 길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재미없는 주식이다라고 했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노잼주다, 엔비디아 횡보디아 뭐 이런 별명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애플은 또 잘 나갈 때는 애플 대박이다, 테슬라 잘 나갈 때는 테슬라가 대박이다. 근데 또 사람 마음이 또 애플이 좀 떨어지고 재미없으니까 아유 애플 별로야, 지금 애플 끝났어 이렇게 이제 또 참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애플도 이제 AI 기업들을 조용히 그 어떤 기업들보다도 많이 사모으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기업을 10개 정도 인수했는데 애플이 32개 인수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애플 성격이 약간 폐쇄적이잖아요. 한방 툭 터트리는 성격이 있는데 지금 누구보다도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6월, 9월에 차례로 새로운 16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AI가 탑재된 업데이트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상반기에 좀 부진할 때 모아두면은 하반기에 또 빛을 보지 않을까, 애플 주가가 또 빛을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좀 노잼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또 얘기 나온 김에 헤지펀드 포트폴리오, 월가 큰손들의 포트폴리오가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주요 특징이 있는 분들 한번 잠깐 업데이트 해볼게요. 드러크밀러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또 단 한 해도 연간 순손실을 기록하지 않은 전설적인 투자자여가지고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트 1등으로 올립니다. 이번에 추가 매수하고요. 더 샀어요. 지난 겨울 동안 쿠팡도 더 사고, 이제 엔비디아를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 물론 이제 엔비디아 콜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조금 사긴 했지만 그래도 현물 엔비디아 본주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 요즘 잘 나가는 비만약 일라일릴리라고 하는 비만약도 요즘 정말 잘 나가거든요. 대장주도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분 또 수익률이 엄청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더 갈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건지 추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전량 매도. 확실히 헤지펀드들이 지금 잘 나가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쪽은 힘을 더 싣고 알파벳, 애플, 테슬라는 조금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 쪽으로 돌리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이게 좀 공통점이었습니다. 제가 참고하시라고 포트폴리오 가져왔고요. 저도 마소가 포트 1등인데 또 이렇게 드러크밀러라는 분께서 포트폴리오의 비중 12%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포트폴리오는 작년 겨울까지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바뀌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빅쇼트라는 영화의 주인공, 2008년 금융위기 때 크게 하락 베팅을 해서 돈을 번 마이클 버리라는 분이 포트폴리오 공개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결국은 주식을 대거 매수를 했거든요. 막 알파벳도 사고 아마존도 사고 중국 주식들 많이 빠진 거 알리바바, 징둥 이런 걸 대거 샀는데, 이분이 참고로 지난 분기에 제가 3개월 전에 공개했을 때 반도체 하락 베팅에 거의 절반을 태우셔가지고 그때 우리 같이 얘기했었어요. 반도체 하락 베팅을 하셨는데 반도체가 이때부터 지금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손실을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여기서 하락 베팅 시작하셨으니까 반도체 이렇게 올라가지고 거의 요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50% 하락 베팅을 거두고 주식을 매수하셨고, 이분이 그로부터 3개월 전에 나스닥에 하락 베팅합니다. 야, 그 하면 안 된다는 나스닥과 S&P 500에 작년 상반기에 베팅을 하죠. 쉽게 말해서 나스닥과 S&P 500에 하락 베팅했다가 크게 손실 보시고 안 돼 그러면서 반도체 숏에 걸었는데 또 손실 보시고 야, 이게 미국 주식에 하락 베팅하는 게 정말 위험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게 이분을 보면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락 베팅의 절대 고수조차도 맞추기 힘든 게 이 타이밍이다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분 걱정을 할 그런 레벨도 아니지만 제가 느낀 점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열심히 좋은 주식과 시장 지수를 사모으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함부로 괜히 나스닥 인버스 3배 그런 거 건들지 말자. 좋은 주식 사모으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마이클 버리도 호드에게 당하고 지금은 아닌가벼 하면서 알파벳, 아마존부터
골고루 주식 사고 많이 빠진, 또 그 와중에 초과 수익을 내보겠다고 지금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그 완전 박살나 있는 중국 주식들을 사 모으신 것 같아요. 또 이런 게 역발상 투자잖아요. 중국 주식 지금 다들 위험하다고 하니까 거기 내가 또 들어가가지고 크게 한번 먹겠다, 바닥 잡으면 뭐 몇 배 올라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또 이것도 3개월 뒤에 보겠습니다. 중국 주식이 바닥이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요거는 또 맞을 수도 있겠죠. 많이 빠져서 들어간 거니까. 포트폴리오 비중 1, 2위에 중국 주식을 올리는 또 역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테 평범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3개월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또 이제 인간 지표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년은 엉망인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산도 계속 줄고 있고요. 유일하게 다른 헤지 펀드들은 자산 규모가 늘고 있는데 증시가 오르는데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또 마이클 버리였습니다. 그래서 또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보여드렸고, 드러큰밀러라고 하는 투자의 대가 마이클 버리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른 분들은 좀 조용하셔가지고 이번에는 크게 헤지펀드들이 특이사항이 좀 없어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주식에 올인하면서 지금 현금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비중이 4%까지 내려오면 역발상 매도 시그널로 잘 먹혔거든요. 증시 고점이었다고 해요. 이게 단기 고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로 글로벌에서 큰 돈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주식에 많이 태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모가 와가지고 맨날 오르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 샀다 하면 오르고 막 이런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관망세에 있다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을 가장 많이 들고 있을 때가 이번 증시 바닥이었죠. 2022년 10월이 바닥이었는데 참 이 날고 긴다 하는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역발상 인간 지표에 걸려드는 걸 보면은 타이밍 맞추기 참 어렵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금을 많이 소진해서 다 주식에 투자해놓고 있다. 요것도 분위기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다른 투자의 대가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음 분기 소개할 때 특이사항 있으면 같이 업데이트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수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